이 코너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금 이끌어 가실 예정이신가요? 어쨌든 그 많은 분들이 관심 대상 지역 네네. 있잖아요. 또 약간 집가가 상승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몰리는 이곳에 네네. 실제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정말로 장점이 무엇인지 전망도 살펴보고 네네. 다각도로 한번 보자는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또 낱낱이 파헤쳐드리고 네네. 이렇게 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좀 진실적인 팩트적인 부분을 좀 체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개발 호재나 그다음에 뭐 개발 계획 등으로 요즘에 우리 여순강 지역이 조금 많이 핫하다고 들었어요. 글쎄, 뭐 들은 게 아니라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그 여수하고 순천에서는 다 살아봤고 광양은 이제 그 비즈니스 부분 빼고는 직접 거주한 적은 없는데 네네. 이 세 곳은 뭐 예전부터 좀 살기 좋은 동네이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동부 유권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고 외부 투자자들도 가장 많이 네. 몰리는 곳으로 됐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개발 호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글쎄, 뭐 개발 호재라고 한다면 네. 이제 뭐 대규모 산업 단지라든지 네. 또는 뭐 대규모 물류 창구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코스트코 같은 네. 또는 대학 병원 뭐 이런 정도가 좀 개발 호재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뭐 저희는 그렇게 굵직한 것들은 없었단 말이죠. 네네. 단지 뭐 주택들의 시장이 조금 유입된 것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많이 몰리는 부분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네네. 그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온 지 좀 됐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많이 사고 많이 팔고 그다음에 뭐 이런 개발 호재까지 말씀하셔서 거의 좀 2년간 어쨌든 전남 지역에서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가는 바로 동부 유권이었고 네. 동부 유권 중에서도 바로 순천에서 광양이 네네, 맞아요. 모든 것을 다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미 집계와 수치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2년간 보니까 22개 시군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많이 빈번한 거래가 있던 곳은 바로 여수였네요. 이번에 정책에 힘입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리가 모든 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수의 그 힐스테이트 네, 중림, 중림지구. 네. 그 힐스테이트는 현대건설에서 만든 네네, 거죠. 맞아요. 처양률이 어마어마했죠. 네. 근데 네. 이제 그 힐스테이트도 네. 그 비하인드스를 보면 네네. 지역주택조합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합 아파트의 경우는 성공률이 채 20%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에다가 문제가 많았었는데 갑자기 이게 여러 가지 호재와 경기 정말 럭키한 케이스죠. 네.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지고 네네. 조합원들 추가 분담까지 발생하면서도 피 같은 것도 전혀 거래가 된 거 보면 네네. 이거는 그 좀 한두 가지로 맞물렸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이제 1위를 차지했고 네네. 순천에서는 그 성가로 병원 앞에 있는 네네. 한신더휴. 네, 한신더휴.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조례동에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다렸던 골드클래스. 네네.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용당동의 한양 수자인, 네. 이런 뭐 대림 이편한 이런 등등이 줄지어 성공을 하면서 네네. 히트를 얻었고요. 네네. 이에 지지 않고 광양도 네. 대우 푸르지오하고 자이 이런 두 아파트에서도 과다 청약률이 나왔을 정도로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아파트의 청약률로 이런 모든 경기 지표를 볼 수는 없지만 네네. 지방에서는 뭐 일단 아파트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브랜드 아파트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대기업 쪽에서도 이쪽을 조금 더 주목하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이제 그동안에는 대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했던 네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 것 같아요? 좋은 아파트, 고급 브랜드 아파트들이 왜 이 시장들이 많은데 서울 수도에서만 하지 않고 지방으로 오면 볼 수 있는데 왜 안 들어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만들었을 때 팔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분양률이라는데 그죠. 이 분양률이 계속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관심 없던 대기업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기는 완판이다. 네네. 그럼 무조건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누가 하나 먼저 시도하고 싶지는 않죠. 네네. 그래서 이제 중소국 브랜드가 먼저 했다가 조금씩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순천의 신대지구라는 네. 이게 아마 그 촉진이 되는 그게 맞아요. 역사적으로 조금 그 깊이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 여수 순천 광양은 다른 고장에는 없는 특수한 것들이 좀 있죠. 그게 이제 대기업의 산업 담지가 조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산을 해서 어떤 국민 총 생산량이 다른 도시보다 많다는 거죠. 돈이 잘 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순천의 시민자지만 네네. 이 3위 중에서 밀린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보니까 우리 그 전남의 지역 총 생산은 68조를 벌어들였대요. 네네. 생산이. 근데 상위권 지역이 1위가 여수, 2위가 광양, 순천이 3위. 3이라는 거죠. 네. 여수가 20조, 네네. 광양이 9조, 순천이 5조.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금이 돌고 흐르는 부분은 당연히 그 여수하고 광양이 순천보다 훨씬 더 월등합니다. 그러네요. 네. 특히 이제 그 여순강 지역 중에서도 아직도 지금 택지 개발이 좀 진행 중인 곳이 몇 군데 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또 여수에 있는 웅천동 쪽입니다. 뜻이고요. 네. 여수 웅천은 그 처음에 그 만들 당시부터 이 시가지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션 쪽이라든지 관광 네. 이런 부분을 모두 이렇게 결합해서 했던 어떤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총 뭐 272만 제곱평방미터 규모고요. 네. 12단지에다가 가구 수만 7,400세대가 지금 돼 있고요. 네. 아파트 용지가 이미 다 계획이 돼 있는데 분양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여수, 순천, 광양은 정부의 어떤 규제 정책에 의해서 그 외부의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한 것도 있지만 왜 왔겠어요? 여기는 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됐던 이유는 다른 곳이 전부 다 어려웠을 때 이런 그 생산시설 어떤 총생산이 많고 기반 사업이 많고 소득도 분명히 좋았고 또 여기 인프라가 어떤 네. 그 도로교통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네. 이게 맞물려가지고 조금 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떤 걸까요? 국가는 네. 이렇게 좀 너무 과밀하게 막 땅을 많이 사고 팔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네. 맞아요. 그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래서 개인 간 거래를 할 때에도 네네. 당국에 왜 사고 파는지를 신청서를 넣고 거기서 허가를 득해 줘야지만 거래가 완성되는 그런 곳을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허가구역 지정하는데 그럼 우리 여순강 지역에도 그런 그렇죠. 곳으로 지정된 그래서 허가구역 곳이고요. 지정된 곳을 전남도에서 네네. 살펴보면 이게 반드시 어떤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무관하진 않다는 겁니다. 네네. 전남도에서 있는 8개 종류에서 거의 90%가 순천에서 광양에 다 그러네요. 있다는 것도 네네.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오르지도 않고 투기 자격도 없는데 허가로 묶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 정부의 생각과 지금 현재 시장의 생각이 같이 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순천, 여수, 광양을 비롯해서 네. 전남의 전체적 고루적인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충분히 인근, 위성 이런 그런 시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벌교나 보성 같은 것도 네네. 집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